한국의 살인사건 136회입니다. 많이 했네요. 136회. 네, 벌써 100거.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 몇 회까지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136회거든요. 네, 저는 3을 되게 좋아해서 300회? 네, 그 정도까지. 300회면 134회, 164회밖에 안 남았네. 164회면 나누기 164, 4주. 교수님 나누고 있어. 4, 46, 41주.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300이 제 항상 마지노선인 적이 많아가지고 전 3단위로 많이 생각해요. 교수님은요? 나는 70세까지 하려면 얼마나 하나? 요망상해요. 그러면 교수님 70세까지면 한 40년 남은 거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136회. 일단은 하여튼, 달려가다 보면 200회도 되고 또 300회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136회도 항상 큰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소재가 떨어지기를. 저희가 하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소재가 떨어져서 네. 김복준, 김윤희의 명랑 좌담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바랄지 몰라요. 그때는 박 PD, 정 PD도 같이 앉아갖고 우리 4명이서 만담하는 그런 방송으로 뒤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교수님, 김복준, 김윤희의 여행 가자 이런 거. 야, 굿인데. 왔다네고. 우리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정 PD, 박 PD 우리 넷이서 소주도 한 잔 먹고. 이제 살인사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웃었고요. 이제 네. 안 웃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휴가 군인 살인사건입니다. 휴가 군인. 네, 저희가 앞에 이제 지명. 네, 탈영했던 일병의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휴가 나왔던 군인이 살인을 했던 얘는 사건입니다. 상병이죠. 장상병. 네. 장상병 살인 사건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네. 예. 이 장상병 같은 경우는요. 예.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아마 부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이었다고 하는데 2015년 9월 22일 날 화요일이래요. 네, 9박 10일의 정기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예. 보통 9박 10일이죠. 휴가 우리 때는 저희는 3년 할 때니까 우리는 15일이었었어요. 정기 휴가가.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2년 하잖아요. 군대 생활. 적게 하니까 아마 휴가 수도 좀 줄이겠죠? 네. 그때 이제 9박 10일 했나 봐요? 네. 그러면은 9월 22일 날 나왔으니까 10월 1일 날. 이제 부대 복귀일이 10월 1일이네요. 제 네. 국군의 날이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휴가 나온 그 장상병이 네. 휴가 나온 게 22일 날 나왔죠. 2015년 9월 22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근데 23일 날이에요. 사고가 난 날이. 23일 날 20시경. 저녁 8시경에 친구 박씨 19살 박씨하고 함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대학교 축제에 놀러 가요. 이거 9월 달이니까 진짜 가을 축제가 한참 할 때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친구랑 이제 휴가 나와서 그 축제에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오후 8시, 저녁 8시부터 편의점하고 술집 돌아다니면서 또 축제 갔다가 편의점 가고 술집 가면서 계속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정이 지나서 예. 9월 24일이 됐는데 와, 진짜 많이 마셨다. 새벽 4시까지 마십니다. 그냥 초저녁부터 그냥 꼴딱 새다시피 해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때 술을 먹긴 먹어요. 이렇게 날밤 새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병인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먹다 보면 막 3시 4시 되니까 어차피 집에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기 급급하니까 그냥 아예 술집에서 그냥 밤새고 바로 출근한 적도 있어요. 저도 대학교 네. 1학년 때 친구랑 오후 4시부터 술을 먹고요. 네. 해 뜨는데 어디지? 정동진. 거기 밤차 타고 거기서 해보고 온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 이럴 네,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술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술은 잘 마시면 사람 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건강에는 물론 100번 1000번 해롭겠지만 근데 이 술을 개같이 처먹어 갖고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개 표현하면 안 되죠. 개는 술 안 마시니까 그죠? 이 술을 더럽게 배운 새끼들 있잖아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우 이제 이쪽으로 안 먹고 밑으로 먹는다고 그러죠. 이제 네. 어디로 처먹었길래 저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술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세상을 이것도 저 애주가라서 제가 이거 절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술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가슴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다 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다 가깝고 다 사랑스럽고 그 좋은 점이기도 한데 또 술만 먹으면 남한테 빼딱이 하고 시비 거는 또 또라이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술은 잘 마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새벽 4시까지 먹은 것 갖고는 제가 말 않겠습니다. 네. 근데 얘 새벽 4시까지 먹고 사고 쳤으니까 이거 잘못 밑으로 처먹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친구 박 씨가요. 예. 그 경찰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마셨습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참고인 조사한 거죠. 같이 먹은 사람. 네, 그랬더니 한 소주 3병 가량 장씨 마셨어요. 그 개만 먹은 게 소주 3병이라는 거죠? 네, 그 장씨만 마신 게 장상병만 마신 게 소주 3병이니까 만취 상태였던 것 그치, 같아요. 떡 됐겠죠. 네,라고 했는데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 이 떡이네요, 떡. 네, 0.191이면 진짜 엄청 처먹은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여러분 이게 0.191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거의 그 사물 분별 정도도 안 되는 만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아웃 상태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술을 새벽 4시까지 마시고 나서 이 장상병과 친구 박 씨는 헤어지는데 예. 이때 장상병이 나 누구 좀 만나러 가 라는 식의 그 말들을 했대요. 그리고 네.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헤어진 시간은 04시 50분에 헤어졌네요. 네. 아유, 그럼 얼마나 먹은 거야 도대체? 20시부터 04시 50분까지면? 거의 4시간, 8시간 가까이 마신 거죠. 8시간 50분. 네. 그럼 거의 9시간 먹은 거야, 9시간.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면 이 장상병이 어디로 갔느냐? 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주택가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5시부터 아까 4시 50분에 헤어졌는데 네. 5시부터 이렇게 주택가를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돌면서 사고 치기 시작하죠. 네. 한 주택에 침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방 그 주택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어느 주택가에 그 방을 딱 그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그게 05시예요. 네. 그러다가 집주인이 뭐야? 라고 뭐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손을 다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손으로 쳐가지고 깨트리다 보니까 다쳤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 인근에 있는 이 집 저 집 현관문 막 두들기는 거야. 반창고 달라고. 네. 피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열어주죠. 안 열어주죠. 그 시간대 누가 문 두들기는데 함부로 열어주겠습니까? 5시가 좀 넘은 시각에 어느 한 주택에 이제 그때 76세 신씨 주인 신씨가요 손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를 일찍 하는데 그때 5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이렇게 두드렸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 계란 아닙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누가 이 소리를 친 거죠. 지가 괴한 아니니까 문 열어달라고? 네. 그래서 열어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 할머니 신 씨가 손자 친구인가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나이 때잖아요. 아이고 열어주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딱 내밀더래요. 이 장상명이 그래서 어휴. 데일벨트 있으면 좀 주세요. 이 피 할머니 흘리니까 할머니가 열어준 거 바로 후회했구나. 네. 문 바로 닫으면서 없어 그러고 확 문 닫아버렸구만. 네. 그리고 자물쇠로 그때부터 잠근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본 게 이제 정확한 거네 그러니까. 네. 이놈이 이제 피 흘리고 남의 집 들어가려고 유리창 깨다가 손 다친 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반창고 찾으려고 이 집 저 집 두들긴 거고 할머니가 그래도 안 열어주시는 것만 못하지만 좌우지간 대처는 잘하셨네. 그러니까 피 묻은 손을 딱 보니까 바로 문을 닫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할머니 무서웠던가 봐. 한 5분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이 할머니. 네. 그때 막 밖이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막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자한테 혼났나 보더라 할머니. 아니 왜 아무한테나 문 열어줘? 내 친구가 그 시간에 왜 찾아와? 막 이렇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손자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 살인 사건 났다고 그러더래. 그때 아마 그 시간 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거 궁금한 얘기 Y라는 그 프로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이 사건이 사실 궁금한 얘기 이 Y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문을 확 닫을 때도 반창고도 안 줬는데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예의 바르다고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예의가 발랐던 청년이었다. 군인이었다. 청년이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게 이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상병의 이미지를 그 고정관념으로 인식시키는데 무지하게 기여를 한 방송이에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저는 궁금한 게요, 교수님. 저는 인터뷰 내용을 솔직히 못 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무서워서 이불 쓰고 누웠다고 하는데 이게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네. 네. 하여튼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조용히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멘트를 붙인 게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궁금한 얘기 Y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막 한동안 설왕설래하고 꼬이게 된 이 청년, 이 장상병의 성향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던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 때 그 할머니 그 주택을 또 나와서 세 번째 또 다른 주택가로 갑니다. 그런가 봐요. 네. 이때도 아마 문은 안 잠궜대요. 그 집은. 네, 그 집이 문을 안 잠그고 있었는데 딱 거실에 그러고 나갔더니 아마 새벽에 깨서 거실이 들어온 거야 이 새끼. 네. 그랬더니 시커먼 사람이 딱 그 젊은 남자가 거실에 딱 서 있으니까 너무 놀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 뭐냐고 여기 지금 여기 새벽에 뭐 하는 길이냐고 빨리 나가라고 막 꾸짖으면서 그 장상병을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Y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 나갔다. 그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 이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던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바로 5시 30분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CCTV 시각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한 그 집으로 가는 건데요. 주택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이 좁은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대요. 네. 그런 구조의 집들이 있어요. 있죠. 집들이 네. 꽤 있잖아요. 네. 거기 계단을 올라가면 건물 2층에 독립된 주택이 하나 있대요. 거기 아파트 현관문이 이제 이렇게 현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네. 예, 그걸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다가구 2층에 이제 그걸 올라간 이 장상병이 아마 그 집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나? 안 잠겼어요. 네, 안 잠겨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가서 장상병이 주방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들고요. 그 방으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 네, 안방인데 그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33살의 여성을 흉기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 이제 박 씨인데요. 그 여성분 33살 먹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자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비명 지르면서 거실로 일단 도망을 쳤다고 그래요. 찔리고 난 다음에 거실로 도망치니까 장상병이 거실까지 쫓아나와서 공격을 이어갔고 무차별적으로 거기서 찔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박 씨 시신은 거실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박 씨 그 여성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집에는. 네. 작은 방에는 그 건너방 작은 방에는 36살 먹은 양 씨. 이 양 씨 이분 관련돼서는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양 씨가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가지고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네. 당연히 뛰어나오겠죠. 그때 이제 이 박씨란 여성은요, 양 씨의 그 약혼녀예요. 약혼녀인데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한 집에서. 그래서 갔더니 자기 약혼녀를 찌르고 있는 그 젊은 남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고 소리 질렀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야 당신 이렇게 소리가 질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상병이 이번에는 박 씨한테로 양 씨. 양 씨한테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그 몸싸움 과정에서 술이 만취됐던 장상병을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달려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장상병이 찔리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양 씨하고 그 사망한 여성 이 박 씨는 이제 약혼한 관계에서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며칠 안 앞두고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비 부부 아니에요? 그럼 한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성은 안방에 자고 남자는 건너방에서 잠을 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양 씨가 작가라고 하네요. 네. 작가라고 해가지고 이 작업실로 작은 방을 쓰고 있었고 작가들 밤새 쓰잖아요, 또 글. 그래서 이제 아마 따로 있었다. 이제 경찰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마저도 나중에 초창기에 막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 이게 나중에 양 씨가 인터뷰하고 자기가 밝힌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서로 따로 자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 씨가 막 이제 도망쳐가지고 건넌방까지 간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막 공격해 오니까 네, 피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건넌방이 이제 본인이 작업하던 방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장 씨한테 칼을 뺏어 갖고 찔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상병 얘는 그 건넌방에서 사망합니다. 건넌방. 네. 양 씨가 처음에 있던 방. 조우는 거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상병이 칼을 들고 양 씨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 양 씨랑 지치작 몸싸움이 이뤄지고 나서 예. 이제 양 씨가 건너방 자신의 있던 방으로 도망을 가면서 거기서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을 그렇습니다. 때 양 씨가 이 장상병의 칼을 뺏어서 이제 찌른 찌르게 거죠.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 씨가 바깥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예. 그 신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씨 찌르고 피가 막 머리에서 아마 흘렀나 봐요. 그걸 감싸주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웃한테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게 CCTV에 찍혔답니다. 네. 그 CCTV에 찍혔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 CCTV가 찍혔는데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요. 네네. 그게 옆 건물에 있는 주차장 CCTV에서 찍힌 시간이에요. 네. 군인 이 장상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2015년 9월 24일 05시 25분으로 나와요. CCTV에. 네. 05시 25분. 네. 그 다음에 누가 좀 119에 신고,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양 씨가 소리 지르는 건 자기 그 약혼녀가 칼에 찔려갖고 지금 의식이 없잖아요. 장상병은 염두에 안 둔 거예요. 자기 박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양 씨 입장에서는. 신고해달라고 했던 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밖에 나와서 소리 막 지른 시간이 05시 31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3분간의 오차가 좀 있어요. 우리 이제 보정하잖아요. 우리 CCTV 여러분들 몇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사하는 과정에서 CCTV를 했는데 05시 13분으로 나와서 이제 그걸 다 조사를 해놨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 CCTV를 확보해가지고 실제 시간이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경찰이 보정을 해요. 네.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날짜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래요. 세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달라서. 그래서 보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3분 차이가 있다면 그 장상병이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CCTV에는 05시 25분이지만 실제로는 0-38분. 그러니까 3분이 빠른 거죠. 네. 그러면 양 씨가 28분? 28분. 28분. 산수를 이렇게 못 한다니까. 그 다음에 양 씨가 나와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는 시간이 CCTV에는
05시 31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05시 34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단 6분 만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죠? 네. 이 사망한 여성과 이 양 씨가 이제 같이 9년째 교제 중이었다고 합니다. 오래됐네요. 부부예요, 부부. 네. 그래서 연인 관계로요. 동거나 다름없이 생활한 게 이제 6년. 아이고. 네, 이 집에서 아마 뭐 이 집이든 부부예요, 부부. 네, 거의 같이 혼인식만 하는 거네. 네. 그리고 2달 뒤인 11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뒤 정도 이게 9월 말이니까요. 11월에 결혼 예정이었대요. 그래서 약혼 상태였고 예단까지 다 준비해 놨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남자 양 씨 같은 경우는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글을 쓰는 작가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방이 따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들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이 휴가 나왔던 장상병과 양 씨는 무슨 연고가 있나? 그렇지.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해요, 이건. 네. 뭐 알고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뭐 자고 있던 여성도 살해했고 거기 남성까지 살해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연관이 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혼란이 약간 있었던 이유가 네. 이게 분명히 무슨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뭐 방송이나 뭐 어설픈 저 예측하시는 분들이 뭐 삼각관계 내지는 뭐 무슨 그런 관계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래갖고 논란이 더 부추겨진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양 씨의 증언대로 따르면 지금 범인인 장상병은 사망한 거잖아요.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인이 장 씨인데 사망했으면 죽었으면 공소권 없음이죠. 네. 그러면 또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양 씨가 이 범인 장상병을 죽였으면 양 씨는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데 살인죄의 책임을 이제 지느냐 안 지느냐의 그 관건은 정당방위냐 아니냐는 걸 따져야 돼요. 네. 과잉방위냐 정당방위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어찌됐건 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약혼녀가 죽고 난 다음에 살인죄의 어떤 기소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냥 일단은 지금 앞에 내용들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정당방위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한 데까지 그 상황으로 보면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살인죄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정리가 돼가는 중이었어요. 정당방위로 거의 돼가는 중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 네. 여기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반전 의혹 뭐 진실 호도 이런 의견이 이제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Y 얘기만 띄워놓고 왜 그런가 이제 안 했으니까 Y에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얘기했던 의혹 포인트를 한번 보자고요. 네. 궁금한 얘기 Y 이제 의혹 포인트 첫 번째를 갈게요. 네. 첫 번째를 보면 현장을 비추던 옆 건물의 주차장 CCTV 시간이 2분 55초들이단 말이에요. 2분 55초. 3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2분 55초 느려요. 네. 그러면 이제 취재진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시간하고 CCTV 영상 시간을 비교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비명 소리를 들은 오 씨라는 주변 지인 그 이웃이 있어요. 네. 주인이 있어요. 네. 이분이 해외에 유학 중인 아들하고 새벽 시간대에 메신저를 주고받았대요. 네. 근데 비명 소리가 딱 들리고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때 자기가 딱 메신저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05시 27분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주차장 쪽에 있는 그 CCTV 네. 거기에 장상병이 들어간 시간 네. 그거를 계산해 보면 05시 28분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각보다 3분이 2분 55초가 그러니까요. 늦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시간을 다시 보정한다고 한다면 장상병이 들어간 시간은 05시 28분이 돼요. 그렇죠. 28분에 들어갔는데 살려주세요. 그거 한 거는 27분이야. 1분 전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장상병이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비명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 씨가 약혼녀 박 씨를 먼저 죽였다는 얘기잖아. 공격을 하고 이 장상병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갔다라는 게 그렇지. 사실 그 분석이었던 거죠. YE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보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장상병은 의인이 돼요. 그죠? 비명 소리를 듣고 장상병이 들어간 거야. 들어갔더니 양 씨가 약혼녀 박 씨를 죽이고 있었어. 그리고 장상병이 막으려고 그랬더니 장상병도 죽이고 양 씨가 밖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Y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그런 등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오 씨라는 분, 그 이웃 오 씨라는 분이 정확하게 27분을 강조한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27분부터 30분 사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확하게 27분을 찍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가 이 시간 보정이 정확하게 그 시간대가 또 이가 지금 현재 시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종에 따라서도 그 시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이 상황. 하여튼 이웃집 오 씨가 5시 27분에 살려주세요 소리를 들었다면은 그랬다면은 장상병이 범인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뭔 징후를 느껴서 갔는지 모르지만 들어간 거고 들어갔을 때 양 씨가 박 씨, 약혼녀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리다가 장상병이 양 씨로부터 살해당하고 양 씨는 밖에 나와서 쇼를 하면서 이를테면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이게 첫 이제 번째 그 Y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옷차림이 이상하다였습니다. 네, 사건 발생 때 사람들의 옷차림 같은 경우를 보면 민소매 반바지 또 슬리퍼 한여름이니까. 네, 9월 20일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름에 좀 더운 열기가 아직 있다 보니까 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 씨는 그 당시에 살려주세요 하고 밖에 나와서 할 때 긴 바지에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외출복에 가깝게 옷을 입고 있어서 자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Y에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출할 사람의 옷차림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은근히 양 씨가 범인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오 씨 얘기 그대로라면 정말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옷차림새 그랬다.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까 교수님이 앞에 얘기하셨던 그래. 왜 각각 자냐 약혼한 사이가 맞아요. 네,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다 댓글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엄청 이제 막 달렸다고 그래요. 달렸는데 거기 양 씨가 직접 게시판에다가 그 글을 달았는데 제목이 크크크크 내가 그놈입니다 공릉동 사건 이렇게 답을 했대요. 해명을 했대요. 그냥 왜 그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황당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황당해서. 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했네요. 나는 직업이 작가다. 네. 낮에 일하고 밤에 글 쓰는데 내 방은 그 작업실 거기에서 글 쓰다가 술 먹거나 그러면 의자에서 자기도 한다. 네. 본인 워딩은 뭐 처잔다. 나는 그걸 거기 처자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황당하다는 표현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비하하는 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집필할 때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놀아주다가 때가 되면 지방으로 간다. 여자친구가. 그리고 여자친구가 9년 동안 사귀는 동안에 물리력 동반한 싸움 한 번도 없고 헤어진 적도 둘 다 바람 피운 적도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200명 이상이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을 했어요. 이분이 양 씨가. 그런데 거기다가 추측하고 판단을 댓글들이 가미해가지고 팩트도 아니고 논리도 아닌 거를 주장하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제시했던 의혹이 그 양 씨의 상처가 이상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양 씨의 상처. 네. 예. 왜냐하면 그 장상병 손에는 상처가 없는데 양 씨 손에는 상처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제안한 거죠. 아니 공격할 때 그러면은 공격한 사람한테서는 상처가 없는데 왜 당신한테는 상처가 있느냐. 오히려 당신이 공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칼 찌를 때 들어가는 그 공격은 그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저 몰래 촬영한 인터뷰 장면에 뭐 양 씨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하는 걸 부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저 보도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군인 장 씨 손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양 씨가 뭐 군인이 범행 도구를 가져왔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 있던 뭐 그 칼이었다라고 번복을 했다.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군인 장 씨가 그 짧은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구조를 어떻게 하라고 단숨에 저 부엌 가가지고 부엌할 그 위치도 모르는데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 씨가 범행 도구를 가져왔다고 했다가 양 씨가 나중에는 그 집에 있던 칼이라고 번복한 거 그거 의심스럽다. 뭐 이제 이런 그 한간에 이제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막 그러면서 또 이 의견에 대해서 반증들이 있었어요. 네. 뭐 상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게 양 씨의 방어원이라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게 되고 또 범행 도구를 그러면 헷갈려 하는 게 오히려 더 범인이 아니지 않겠냐. 그렇지 오히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 난무하게 막 여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일밴드 빌린다는 명분으로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 갖고 뭐 집에 침입했을 때 신발 벗고 들어와서 예의 바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장상병은 의인같이 자꾸 여겨지는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양 씨 같은 경우 인터뷰할 때 짝다리를 짚고 있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걸로 불량한 성품을 가지고 있대. 네, 그렇게 이게 분석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석 이런 건 정말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거야. 제가 질문 받을 때 제일 당혹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뭐 방송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분석해 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프로파일러들도 면담을 들어갔을 때 최소 30분 정도 그 사람의 기준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 되는 행동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평가를 해요. 기준 행동에서 어떤 벗어났을 때 저 사람이 긴장하고 있거나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분석하는 거지. 우리가 베이스 행동도 없이 그 사람을 분석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장면 또 한 해 뭐 부각된 장면들만 갖고 분석하라고 한다면 전 그건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은근히 몰아가는 때 써먹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은근히 몰아가면서 하는 장면 하나를 가지고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또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죄진 놈이 이제 송치되기 전에 나와서 서가지고 기자가 기분이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놈이 어떤 식으로 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했다 그러면 앵커가 질문해요. 그 전문가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의 심리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할 말 없으니까 전부 다 저도 많이 했어요. 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참 그 말하면서도 내가 뻔뻔하다는 생각 내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진짜 그거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물론 특별히 거기 서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행동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기자들한테 욕설하고 피해자 째려보고 그런 새끼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멘트할 수 있죠. 근데 눈빛이 어땠습니까? 그 눈빛은 보는 놈에 따라 다 다르지. 저 새끼가 불량한 눈빛인지 좋은 눈빛인지. 근데 참 그게 몰아가기 형태의 그 대한민국 언론의 병폐. 예, 정말 씁쓸하죠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경찰이 이런 Y에서 한 내용 그거를 전부 다 조목조목 경찰이 아니라고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박 씨하고 양 씨의 문제점이 있어야지 Y가 얘기한 것처럼
장상병이 의인으로 뛰어들어간 거지. 네. 그거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죠. 이게 장상병한테도 사실 의문이 제일 이렇게 들었던 이유는 범행의 동기예요. 사실은 범행의 동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의심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양 씨와 박 씨 사이에서도 범행 동기가 있냐를 확인을 해봐야 그렇죠. 돼요. 불화가 있다거나 네. 평소에 맨날 때리고 뭐 이런 네. 게 있었냐. 네. 그러면 경찰이 그거부터 확인해봐야 돼요. 네. 확인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불화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두 사람은 진짜 거의 인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불화 같은 게 없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의미도 돼요. 네. 그거 경찰이 하나 조사를 했고요. 또 조사할 게 있죠. 박 씨하고 그 사망한 박 씨하고 장 씨가 그러면 어떤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또 조사해 봐야죠. 네. 그 했더니 또 거기 플러스해서 양 씨까지 세 사람이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세 사람 다 생면부지예요. 생면부지에 어떤 형태로 접촉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뭐 통화내역 1년치 분석했답니다. 통화내역 1년치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동료, 가족, 지인, 이웃, 주변인들 다 조사해 봤는데도 박 씨, 장 씨, 양 씨는 서로 아는 관계도 아니고 완전 생면부지의 관계예요. 네.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경찰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살해 동기 찾기 어렵죠. 네. 거기에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상병이 그러면 그 집에 간 이유가 뭘까?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집에 들어간 침입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사해봤더니요. 장상병이 양씨 집 그 인근에 옛날에 거주한 적이 있다네요. 네. 거기에다가 특성에서 좀 또 따지더라고요. 특성에서 술만 먹으면 엉망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너무 들떠갖고 막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들. 장상병이 술 먹으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주변으로부터 수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인근을 배회했던 게 맞는 것 같고 그 장소 가기 전에. 네. 그러다가 술 먹으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침입 동기가 된 것 같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요, 이제 저희가 재판에서 이 판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데, 그 인정받게 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정당방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교수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가 살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 거의 거라고 없어요. 했잖아요. 거의 그런 사례가. 네,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제가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뭐 위법 조각 사유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죄는 성립이 돼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무죄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죄는 성립이 되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처벌을 할 수 없는 위법 조각 사유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성립이 됐는데 이게 처벌을 안 받는 네. 거다라고 한다면 되게 꼼꼼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겠죠. 정당방위는 이제 그 형법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그거예요. 자기 또는 네.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 부당한 침해. 막 현재라 해야 돼요. 과거 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 어떤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 현재 막 들어오는 공격에 그 모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정당방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가정 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했을 때요. 네. 이게 바로 현재 공격에서 그렇죠. 그 했을 때 방어를 했을 때만 정당방위가 성립이 됐었고 남편이 뭐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안 돼요. 네, 하고 있었을 때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살해를 한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나 타인의 그 어떤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생명이라든지 생명, 네, 그렇죠. 재산, 권리, 명예 이런 거죠. 네. 예. 타인의 법익도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10대를 때렸는데 나는 딱 저 사람을 제압하고 나서 한 20대를 때려버리면 과잉방위거든요. 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주먹으로 공격하는데 난 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반격하는 행위는요 비례하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문제 있기는 해요. 갑자기 공격당해갖고 두드려 맞는데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만 있으니까 나도 다섯 대만 때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균형성을 갖추고 비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깝깝하죠. 이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 법 용어 계속 쓰면 어려우실 것 같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돼요. 춘천인가 어디에서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집에. 맞아요, 저 기억나요. 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걸 집주인이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도둑놈 딱 제압했어요. 그럼 제압함으로써 현재 부당한 침해 딱 거기서 종료됐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이놈을 뭐 경찰에 인계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본인이 응징하기 시작했어요. 빨래거리, 건조대 같은 걸로 두들겨 패갖고 그 뇌사 상태에 빠졌죠. 그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안 안 되죠. 됐습니다. 과잉방위죠, 과잉방위. 네. 지나쳤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잉방위는 그래도 형은 좀 강경해 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뭐 과잉방위다, 정당방위다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서 예. 이것도 아마 여기 초미의 관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럴 수 있잖아요. 교수님 아까 그 뭐 궁금한 마이든 뭐든 제안했던 것들이 예. 그러면 양 씨가 먼저 박 씨를 죽이고 음. 뛰어들었던 그 장상병. 장 씨가 양 씨를 양 씨하고 다툰 과정 중에서 사망한 걸 수도 있다. 양 씨가 2명을 다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적 증거에서 이게 일단 배제가 됐던 이유가 예. 그렇다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네. 박 씨와 그 장상병이 거의 접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원리라면.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예. 박 씨 손톱에서 음. 장 씨의 그 장상병의 DNA가 나왔어요. 맞아요. 섬유 조각도 박 씨가 덮고 있던 이불에 있던 섬유 조각도 네. 장상병도 나오고 거실에서 있을 때는 거실에는 이불이 없잖아요. 네. 거실에서 사망했지만 네. 그러면 장상병이 안방에 박 씨가 덮고 있던 이불 섬유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왔어요. 사실 이때 거실 왜 처음 공격이 그런 방이었냐 막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거실에서 박 씨를 방에서 박 씨를 살해했는데 어떻게 거실에서 박 씨가 나오냐. 그렇죠. 이 부분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장상병이 방까지 들어갔다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이불 섬유 성분이 장상병의 손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박 씨 손톱 있잖아요. 네. 박 씨 손톱 오른쪽 손톱에서 군인 그 장상병의 DN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항하면서 긁은 거지 뭐예요. 근데 양 씨 DNA는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양 씨는. 양 씨가 살해를 했다면 양 씨한테 한 거 해가지고 죽은 박 씨의 손톱에서 양 씨의 DNA가 나와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등식이 안 맞죠. 아까 Y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했던 것처럼 양 씨가 박 씨를 죽이고 있는데 장상병이 들어와서 구할에다가 공격당한 거라고 하려면 네. 박 씨 손톱에서 장상병의 DNA가 나올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안방에 있던 이불 성분이 장상병의 그 몸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과학적 증거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간에 연고 없어요. 네. 저 1년치 분석했는데도 연고 없고요. 네. 통신 뭐 내역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기라는 부분도 일단은 안 되고. 안 되고 그 뭐 박 씨와 양 씨의 동기라는 부분도 해당이 안 되고 과학적 증거로 공격했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참 하나 더 있어요. 칼에서요, 양 씨, 박 씨, 장 씨 DNA가 다 묻어 있었어요. 네. 그 칼에서. 네. 그럼 장상병도 칼 들은 거예요. 네. 양 씨가 찌르고 올 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형사 사건도 아닌데 살인 사건인데 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에서 함부로 이거 예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저 양 씨가 죽어가면서 비명 소리 듣고 장상병이 뛰어들어갔다면 박씨 손에서 장상병 DNA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표피 조각이 손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스쳤다고 해서 이 손톱에서 맞아. DNA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장상병은 이 집 저 집 한 네 군데나 들어갔잖아요. 침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네, 거짓말 탐지기 참 했었어요. 네, 이때 그 양 씨는 진실 반응 나왔어요. 진실 반응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장상병 뭐 아까 0.19인가 뭐 나왔다고 그랬던 건 그 얘기했죠?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망 시에 측정했는데 0.191이 나왔었죠. 이게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조사해가지고 송치한 게 한 2달 걸렸어요. 2달 걸렸는데 검찰에서는 그 송치를 받아가지고 2년간 주물떡거리다가 2년 후에 정당방위를 인정했어요. 그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살인 사건을 정당방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이게 2017년 10월 11일 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김효붕 부장검사가 했는데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양 씨에 대해서 제가 안 됨, 네, 불기소 처분을 한 거고요. 예. 2017년 11월입니다. 예, 예. 이때 그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예, 아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나 봐요. 아, 또 얘기를 이제 시민위원회까지 회부를 네. 했구나. 검찰도 엄청 신중했던 거 이게 부담스럽고. 네. 근데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어요. 예, 예. 와, 이게 진짜 대단했던 건가 봐요. 통상 이런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 1조, 2조 나누어서 예, 열린대요. 근데 이게 23 몽주리 했구나. 그냥 네. 위원들 전체를 모집해서 했구나. 네. 23명을. 네. 전원이 모두 그 불기소 의견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2015년 12월 9일 날 정당방위로 죄 안 됩니다 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2017년 10월 11일 날 엄청 오래 걸렸다. 네, 검찰에서 일단 정당방위 인정을 했고 혹시 모르니까 또 예, 검찰 열린시민위원회에서 예. 23명 모아다가 예. 당신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원이 다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까지 한 2년 걸렸어요. 그 2년간 약혼녀는 죽고 본인이 무죄 정당방위로 무죄가 아니죠. 정당방위는 무죄는 아니에요. 무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까지의 그 2년간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 입장에서 살인자잖아요. 엄청나게 그 고통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이름을 공개하면서 정당방위로 결론 나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양석주입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을 스스로 실명을 공개하면서 저간에 있었던 그런 거를 인터뷰를 다 했었어요. 거실에서 흉기를 뺏고 저 작은 방으로 자기가 피했는데 장상병이 오니까 거기서 찔렀다고 그러면 이건 정당방위 인정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밖에서 거실에서 약혼녀가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건넌방에서 일하다 말고 가가지고 당신 뭐야 하고 소리 질렀고 그때 칼 들고 장상병이 쫓아와 달려들으니까 작은 방으로 피신했고 작은 방에서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손잡고 서로 몸싸움하고 버티는 과정에서 양 씨가 만취한 장상병으로부터 칼을 뺏은 거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마 장상병이 칼에 찔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보다 합리적이에요. 이거 과거에도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사례 내가 한 2건 찾아왔는데요. 네. 여기 보면 1990년 6월 1일 날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건데요. 네. 가정주부 김 씨, 그 23살이에요. 김 씨가 3개월 된 아이 앞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아들까지 해치려고 하는 그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상당히 시끄러웠었습니다. 네. 이거 정당방위 인정됐어요. 네. 그 다음에 1990년 7월 27일 날 경북 구미에서 이 24살 먹은 박모 씨가 네. 새벽에 자취방에 침입한 괴한이 흉기로 위협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애인하고 애인의 친구를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 입는 거를 덮쳐갖고 격투 끝에 흉기 뺏는 과정에서 살해를 했어요. 이것도 정당방위 인정했어요. 요런 그 90년도의 사례 이거 한 2개 정도 이외에 별로 없습니다. 살인 사건이 정당방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사건은 어떤 그 이 방송 쪽에서 물론 방송은 취재를 해서 취재에 의거해서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는 방송의 본령이에요. 해야 될 의무이기는 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나가는 바람에 한없는 의혹이 이제 그 부상하고 거기에 이제 할 일 없어서 이거 손가락 장난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한없이 의혹이 부풀려져서 2년 이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그 사이에 이제 본인 말로 양석주 씨 본인 말로 자기는 2년 동안 죽었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아 정말 마음이 너무. 네, 이거 참 무겁죠, 그렇죠? 내 앞에서 약혼자가 죽어가고 나는 살인자로 예. 재판을 받는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어쨌든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모든 의혹을 벗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2016년도 1월 말에 언론중재위에다가 막 언론중재 신청도 했었고 양 씨가. 네. 그리고 2010년도 3월 달에 SBS를 상대로 해서 아마 6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손해배상 청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있었고요. 네. 나는 받을 줄 알았었어요. 일정 부분이라도 책임지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2020년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방송의 불법성은 없다. 그러면서 기각을 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보면 양 씨가 패소를 했죠. 그리고 1심 끝나면 항소할 수도 있는데 양 씨가 그냥 항소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SBS가 주장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양 씨를 범인이라고 특정은 안 했다. 근데 참 이 얘기 참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특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특정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비명소리 아들하고 그 카톡 하다가 SNS 하다가 들었다는 오 씨 나는 우리들은 오 씨한테 들은 거를 그대로 방송한 것 뿐이다. 근데 오 씨는 경찰에 와서는 또 27분에서 30분 사이라고 왔다 갔다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Y 쪽에서는 27분만 그냥 4차례 인터뷰 취재해가지고 27분을 특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씨가 그 번복한 내용을 거기 이 방송에 안 따다 쓰는 바람에 단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부에서 볼 때는 SBS는 오 씨가 시종일관 취재할 때 27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방송한 거다. 알면서도 허위로 27분을 특정해갖고 양 씨를 범인으로 몰으려고 한 그 고의는 없다.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봐서 그 기각을 시켰던 건데요.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됐던 건 사실이죠. 양석주 씨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수 있죠.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국 그거예요. 비명소리 들린 시간은 27분인데 장상명이 들어간 거는 28분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참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전문가라는 몇 분들이 이 인터뷰 하시면서 마치 박 씨하고 장상병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또 항상 이게 부추겨지기도 했었고요. 공릉동 이 장상명 사건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희생 치른 겁니다. 비용 치르고. 네.
아유. 할 말 많은데요. 네. 할 말을 막 많이 하다 보면 불편해질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그 분석하면서 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셨던 분들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한마디 난 그냥 한마디 의혹 얘기한 것 뿐인데, 나는 그냥 들은 얘기한 것 뿐이야. 아유, 뭐, 내 의견도 뭐, 못 적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맞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 그게 모여서 의혹이자 평생 꼬리표처럼 좋은 글씨처럼 따라다녀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다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그거를 현장에서 저도 제가 꼬리표를 지운 적이 있었고 저도 가해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평생 저도 쫓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미안한 마음과 그럼요. 죄책감. 여러분 그냥 한마디 내뱉을 때도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마디 적을 때도 그 사람의 그 아픔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수님 이 사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